공단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결국 저탄소 모듈 사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존 장기 계약, 입찰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사업 아니면 보급 사업 항상 보면 이제 저탄소 모듈 사용을 점점 더 이제 강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기 고정 가격 계약으로 들어오던가 이제 PPA로 되든가 이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위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도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경제 입찰 관련돼서 이제 설명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이제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경제 입찰에 대한 내용하고 중개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금융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 풍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경제 입찰하고 PPA 중개시장 내용에 대해서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이제 장기 고정 가격 계약 경제 입찰에서 공단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결국 저탄소 모듈 사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존 장기 계약, 입찰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사업 아니면 보급 사업 항상 보면 이제 저탄소 모듈 사용을 점점 더 이제 강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당장 이제 고정가격 계약 제도가 지금 인기가 없지만 향후 이제 고정가격 계약 제도에 대한 인기가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느냐, 어떤 모듈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는 이제 경쟁 입찰할 때 10%도 안 되게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신규 발전하는 재생의 발전소 같은 경우 이런 면까지도 잘 검토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경제 입찰에서의 주요 평가 기준은 이제 계량 평가 90점, 비계량 10점입니다. 사실 10점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완공이 많이 된 사이트 같은 경우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계량입니다. 계량 90점 중에 입찰 가격이 70점. 결국 입찰 가격에서 많이 정해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탄소 모듈에 대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이번에 한 20점 정도, 최대 20점 배점을 받을 수 있고요. 630kg 이하인 경우는 20점, 630kg 초과부터 650kg 이하는 15점, 655kg부터 초과부터 710kg 이하는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점에 대한 것까지 잘 감안해 가지고 장기 계약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 고정 가격 계약 판매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미 탄소 배출량에 따른 우대 가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1등급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12원, 2등급 같은 경우 킬로와트당 9원, 3등급 같은 경우 킬로와트당 2원 이런 추가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장기 고정 가격 계약에 넣으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익성 검토하시는데 필요한 건 S&P, 그다음에 REC의 가중치가 얼마인지, 추가적으로 이 저탄소 모듈에 대한 우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이제 우대 가격은 25년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탄소 모듈을 썼을 때는, 특히 1등급 제품을 썼을 때는 이제 우대 가격에서 많이 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나온 게 제주도 같은 경우 마이너스 S&P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하고 이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용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 100메가 이상 같은 경우는 설비 준공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계약, 실제 공급 의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REC 매매 계약이 중단된 경우 다른 사업자 매칭해 준다.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실제 공급 의무자가 파산했다는 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이제 25년도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경제 입찰에 관련돼서 계속 이제 나온 내용은 이제 저탄소 모듈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혜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정가격 계약제도 이제 설명회에서 약간 참고 자료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RPS 제도 개편 방향, 향후 RPS 제도 개편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무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RPS 의무 비율을 신재생법 개정 시기로 고정해서 기존 설비를 유지토록 보호, 이런 내용이 있고요. 현무 시장 설비는 신재생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전환 시장을 열어 장기 고정 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무 시장이 없어지고 현무시장에 거래하고 있던 발전소는 이제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거나, 안 되는 경우는 REB 기업에게 REC 판매나 PPA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기존에는
장기 고정 가격 계약도 할 수도 있고 현무시장 거래도 할 수 있고 기업한테 팔 수도 있다고 했지만 현재 가장 수익이 높은 현무시장이 사라지면서 장기 고정 가격 계약으로 들어오던가 이제 PPA로 되든가 이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뭐 REC 가중치는 어떤지 저탄소 모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한테 PPA로 파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 유리하냐 이런 걸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현무시장 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탄소 모듈을 썼고 REC 가중치가 높은 경우는 아마 계산해 보면 실제 기업한테 PPA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현무시장 가격에 비해서는 원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이 더 우세하고요. 가장 이제 애매한 게 저탄소 모듈도 쓰지 않고 보통 중국산 모듈로 쓴 발전소들이 많으니까 그런 발전소 REC 가중치도 낮은 뭐 나대지 발전소 이런 데가 가장 애매합니다. 그래서 장기 고정 가격 계약에 이제 상한가가 나오니까 그 상한가하고 그 상한가 이하로 기본적으로 입찰 가격을 놔야 되니까 배점 그 우대가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라든지 뭐 현무시장 가격, 기업 PPA 가격 비교하는 것들을 좀 비교해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규 설비, 이제 RPS 이제 관련된 신재생 개정 이후에 이제 그런 왕성되는 신규 설비들이겠죠. 앞으로 이런 신규 설비들은 자체 건설, 자체 개혁, 경제 입찰, 현무시장 이런 건 다 사라지고 경제 입찰로 그때 공단 설명했던 나왔던 경제 입찰로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물은 전기 반배 사업자 구매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뭐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한 100kW 이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별도 입찰 경로 마련해 주신다고 했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 설비들은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경제 입찰에 들어와서 팔거나 아니면 이제 또 원하면 또 기업한테 PPA를 팔든가 이런 시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후의 그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저탄소 모듈 사용,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정하는 물량과 단가를 조정하는 것, 이 내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태양광 경제 입찰 공고는 5월 말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한번 상황을 보면서 장기 고정 가격 계획이 날지 아니면 뭐 기업한테 파는 게 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고정 가격 경제 입찰 연계 PPA 중개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자체가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중간 PPA 중개를 한다고 해서 사실 성공하기는 당장 어렵다라고 그때 블로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실제 1차 때는 실제로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제 이유 같은 경우는 참여한 발전소 자체가 엄청 작은데 이 발전소도 대부분 가중치가 좀 높은 발전소들입니다. 가중치가 높으면 PPA를 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PPA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가중치가 1로 수렴되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은 발전 사업자가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PPA 중개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발전소는 REC 가중치가 좀 낮아야 됩니다. 근데 REC 가중치가 높은 발전소가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발전소 용량 기준이 1메가 초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메가 미만의 발전소가 훨씬 더 다수고요. 1메가 초과 발전소는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장기 고정 가격 계약에 들어온 것도 1메가 미만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하는 게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선안을 보면 1메가와트 이상에서 300kW 이하로 발전소 용량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00kW 이하라고 해서 기업하고 PPA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메가 초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300kW 발전소 하나로 되는 건 아니고 300kW 플러스 뭐 700kW를 해서 1메가 초과 이상을 만들어서 그걸 기업과 PPA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 발전소와 합산해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실제로 다른 발전소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기업하고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 수요기업 같은 경우 글로벌 아리백 참여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이행기업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아리백 그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한 그런 거고요. 실제 뭐 협의 기간은 뭐 2개월에 3개월 정도 뭐 추가로 연장하고 더 연장할 수 있게끔 이제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의 특성상 사전에 뭐 얼마의 가격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하기로 이미 결제 프로세스가 다 받았다면 이런 게 좀 이 기간 안에 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업이 이제
프로세스 결제 프로세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3개월에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5년, 10년, 20년 등 계약 기간도 넓어질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PPA는 한 20년 계약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매칭은 기존의 1대1에서 N대1, 1대 N도 허용이 됩니다. 1대1은 한 기업과 한 발전소, N대1은 다수의 발전소 한 기업, 1대 N은 한 발전소의 다수의 기업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발전소가 여러 기업한테 나눠서 파는 경우가 이제 1대 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존의 PPA 중개시장 역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장기 고정 가격에 기업 발전소 자체가 많이 신청이 들어와야 그 중에 일부가 이제 PPA까지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제도가 올해 25년도에 얼마나 이제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이제는 진짜 좀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게 본인 사업에 가장 유리하실지를 잘 검토해 가시면서 정말 어느 시점에 장기 계약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PPA로 파는 게 나을지 PPA 중개시장에서 한번 해볼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발전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